어떻게 돼요?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였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r은 어떻게 돼요? r은 요거 125였죠. 그거 어떻게 나온 거냐면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그죠? 그 다음에 제곱 플러스 타우 x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구해보면 요게 얼마예요? 요게 400이었죠. 400. 중심이 400. 그 다음에 r이 얼마예요? 125. 그죠? 그래서 400 더하기 125에서 525가 최대값. 시그마 맥스는 525. 그 다음에 시그마 미니멈은 어떻게 돼요? 275가 되죠. 275. 그죠? 이렇게 돼요. 네. 자, 여기도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은 평면의 최대 중력을 구해라. 이것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것도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중심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장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면 중심은 중심은 2분의 1500. 그죠? 여기가 1500이에요. 1500.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냐면 50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중심 구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500 더하기 500. 그죠? 그래서 나누니까 얼마가 돼요? 1000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중심이 1000이 돼요. 1000. 그 다음에 우리 이 좌표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는 요거는 타우 xy 값이죠? 타우 xy 값이 얼마냐면 400이에요. 400. 그죠? 여기가 400이에요. 그러니까 요 높이가 400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 거리 x 구하면 우리 요게 r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반지름 r. 그죠? 네. 그래서 x는 어떻게 돼요? x는 1500 마이너스 1000이니까 얼마예요? 500이 되는 거죠? 500. 그죠? 그래서 500이 되니까 r은 어떻게 돼요? r은 루트 500의 제곱 더하기 40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640.3이 나온대요. R이면. 그럼 우리 최대 중력 시그마 맥스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중심 더하기 반지름 R. 그죠? 그래서 중심은 얼마야? 1000, 반지름은 640.3. 그래서 얼마요? 1640.3이 되고요. 최소 중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중심에서 R을 빼버리면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000 마이너스 640.3 하면 돼요. 그죠? 네. 자, 7번도 볼게요. 시그마 x가 500 인자이고요. 시그마 y가 1500, 타우 xy가 마이너스 500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거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는데요. 시그마 x가 500, 그 다음에 시그마 y가 1500. 그죠? 1500. 그럼 중심은 얼마예요? 1000이 되는 거죠? 1000이 되고요. 1500일 때 우리 여기가 타우가 밑에가 플러스고요. 시그마가 오른쪽이 플러스 됐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가 마이너스 되죠? 마이너스 500. 그죠? 마이너스 500.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면서 반지름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높이가 이제 뭐가 되냐? 요게 타우 xy. 타우 xy 500이 되는 거고, 500. 그죠? 500. 그 다음에 우리 요거 R이 되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X가 되는 거죠. 그래, X는 얼마예요? 50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R은 어떻게 돼요? 반지름 R은 루트 500의 제곱 더하기 50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얼마 나오냐면 707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돌려주면 이제 뭐가 나와요? 모원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가 2세타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최대 중력과 구하를 했으니까 이게 최대 중력이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시그마 맥스는 어떻게 돼요? 중심이 얼마예요? 1000 더하기 우리 R 값은 얼마예요? R 값 구한 게 707.1. 그죠? 그래서 1007.1 이렇게 되겠죠. 네. 이제 볼게요.
1번 볼게요. 평면 응력 상태에서 모아의 응력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대 전달력의 크기는 두 주응력의 차이와 같다. 최대 전달력의 모원에서 최대 전달력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두 주응력의 차이에 어떻게 되죠? 반을 나눈 거죠. 그죠? 타우머스가 반지름이었으니까 반지름 구할 때 어떻게 돼요?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우리 모원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주응력 여기가 시그마 x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 y. 그죠? 시그마 y가 우리 중심은 어떻게 됩니다 그랬어요?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라고 됩니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반지름은 우리 시그마 x에서 중심을 빼버리면 되죠. 이 사이의 거리니까요. 두 점 사이의 거리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그 반지름도 우리가 이렇게 그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대 주응력 값은 어떻게 돼? 반지름 값이죠. 반지름 값은 곧 요거요.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그러니까 주응력의 차이가 아니고 주응력의 차를 반으로 나눠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 나머지는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중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력이 일어나는 주단면에는 전동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중력이 일어나면은 전동력은 작용하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중력면에 작용하는 법선 응력을 우리가 아까 왜 중력에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요, 모원 아까 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모원 봤을 때. 모원이 이렇게 있으면 중력이 어디죠? 여기가 최대 중력, 여기가 최소 중력 있죠? 그때 타우 값은 다 어떻게 돼요? 0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작용하지 않는다. 이건 맞는 거예요. 전자능력은. 그 다음에 중력면에 작용하는 법선 응력을 중력이라고 한다. 중력면에 작용하는 법선 응력을 중력이라고 한다. 요거 맞아요. 요것도. 그 다음에 최소, 법선 응력이 되는 단면을 주응력면이라고 한다. 중력이 작용하는 면이기 때문에 주응력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법선 응력이 최대 최소로 되는 면과 전단 응력이 최대 최소로 되는 면은 90도의 각을 이룬다 그랬는데 우리가 모원을 그릴 때 얼마였죠? 2세타였어요. 이게 2세타가 90도죠. 90도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이게 최대 중력이고요. 그죠? 여기가 최대 최소 전단 응력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최대 최소 전단 응력인데 이거는 2세타예요. 그러니까 세타 값 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45도가 되는 거죠. 이게 틀린 거예요. 90도가 아니라 45도예요. 그래서 45도라서요, 우리가 저기, 콘크리트 공시체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일축, 압축 파괴하면 어떻게 돼요? 45도로 파괴해야 되죠. 그죠? 이게 이제 슬립 밴드, 보너스 밴드라고 그러죠. 그죠? 네. 이 변에 이제 뭐야? 전반도 생기고, 인자운력도 생기고, 이렇게. 그죠? 네.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균일 단면봉이 축 인정력 P를 받는다. 이때 PQ에 생기는 전당력의 크기는, 이거 어떻게 돼요? 2분의 1 A분의 P였죠. 그러니까 요거 뭐야 1번 되는 거죠. 요건 여러분이 유도해보세요. 앞에 쳤던 거니까요.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4번에 시그마 X가요. 인장으로 플러스니까 인장 400이고요. 여기 시그마 Y도 플러스니까 인장 800이 돼요. 그 다음에 타우 X는 100이에요. 100. 예,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때 이제 최대 주응력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 모험 그려보자고요. 800. 여기가 800이고요. 여기가 400이에요, 400. 그죠? 중심은 얼마가 돼요? 400 더하기 800이니까 1200이니까 600이 되겠죠? 반 나누니까. 그죠? 그 다음에 800에서 800면에 또 뭐가 작용해? 전당력이 작용하겠죠? 플러스로. 그래서 전당력이 이렇게 작용하겠어요. 그죠? 이 크기는 얼마냐면 100이에요, 100. 그죠? 10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 여기 뭘 구할 수 있어요? 반지름 R을 구할 수 있죠? 그죠? 이 반지름 R을 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으는 거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모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X거리는 어떻게 돼요? X거리는 20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지름 R을 구해보면 R은 어떻게 돼요? 루트 200의 제곱 더하기 100의 제곱. 이렇게는 나오는 거고요. 그죠? 네. 그래서 R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223.6이 나온대요. 그러면 우리 이제 뭐야? 최대 중력. 이게 시그마 맥스가 될 거고요. 그죠? 어디서부터 어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시그마 맥스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그마 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그마 맥스, 시그마 민 다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중심이 우리 얼마예요? 600이죠? 그죠? 600. 그 다음에 플러스 R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맥시멈이 되는 거죠? 223.6 하면 이제 최대값 빼면 최소값. 그죠? 예. 그래서 최대값은 823.6이 돼요. 자, 여기 시그마 X 200, 요거 200 인정이고요. 시그마 Y 요거 100, 타우 XY 50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럼 이것도 최대 주응력 구해보라 그랬죠. 그럼 주응력 구하라 했으니까 그림 하나 그릴게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가 여기 시그마 X가 200, 시그마 Y가 100. 그죠? 그 다음에 중심은 얼마가 돼요? 200 더하기 100, 300을 반이라니까 15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리 X는 얼마냐면 50 되겠죠. 50. 요건 나중에 볼게요. 50. 그 다음 200에서 이제 뭐야? 200년에 뭐가 적용해요? 타우 XY가 적용해요. 플러스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타우 플러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50 이렇게 적용해요. 여기가 50. 그래서 이게 타우 XY. 이게 타우 XY가 5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게 반지름 R. 그죠? 요 길이가 이제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X는 50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R 구하면 R은 어떻게 돼요? R은 루트 50의 제곱 더하기 50의 제곱. 그죠? 그래서 얼마가 되나요? 70.71이 된대요. 그죠? 예. 70.71이 되고, 우리 이제 최대 시그마 맥스가 어떻게 돼? 중심 150 더하기 R 70.71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니멈 값은 150 마이너스 70.71 하면 되겠죠. 그죠? 그 최대값은 220.71. 네. 자, 시그마 X가 50, 시그마 Y는 없죠. 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타우가 4예요. 그럼 요거 한번 그려볼까요? 시그마 X가 50,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 Y 0, 그죠? 그 다음에 타우 XY는 플러스 4, 그죠? 여기 4는 조금 크게 이렇게 여기 4, 그죠? 4. 그래서 여기 높이가 타워 XY 4. 그죠? 그럼 중심은 얼마가 돼요? 25. 그죠? 25. 그럼 우리가 이제 뭘 구해야 돼요? 반지름 구해야 되죠? 반지름 구해야 되니까 반지름 구하니까 여기 X가 얼마야? X가 25. 그죠? 반지름 R은 어떻게 돼요? 반지름 R은 루트 25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R 값은 얼마냐면요? 25.3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뭐 그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가 돼요? 시그마 맥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돼요? 시그마 민. 그죠? 최소값. 그죠? 그래서 우리 시그마 맥스는 어떻게 돼요? 시그마 맥스는 중심이 25, 그 다음에 더하기 R 25.3. 그죠? 그래서 50.3이 되고요. 시그마 미니멈은 어떻게 돼요? 25 마이너스 25.3이 돼서 마이너스 0.3이 돼요. 네.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두 주응력의 크기가 다음 그림과 같다. 이 면과 세타가 45도를 이루고 있는 면의 응력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세타가 45도라고 그랬죠.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시그마 A가 마이너스 값이에요. 압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400이고요. 시그마 X가 얼마냐면 플러스 400이에요. 그죠? 그럼 무언 한번 그려볼까요? 전반적은 없고요. 네. 그러면 플러스 400 마이너스 40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우리 중심은 0이 될 거고요. 두 개 더해서 방 나누니까요.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요게 이제 뭐냐면 직각이에요. 얘는 1세타가 되는 거죠. 타우 값은 언제 제일 커요? 주 응력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세타와 45도. 45도니까 이 세타니까 어떻게 돼요? 90도 1도죠? 90도 면의 응력은 얼마예요? 응력은
90도일 때 얼마예요? 반지름값이죠. 반지름값. 얼마요? 400. 그죠? 네. 여기 타우 세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4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직응력은 이면에 대해서 구하는 거죠. 이면. 그죠? 이면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시그마 세타는 얼마야? 0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0이 되고요. 이 0인 거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우 세타는 400. 그죠? 한 번이 답이겠네요. 자, 박판의 압력용기에 대해서 볼게요. 원형 관관 형태인데요. 그 관에 이제 뭐 수압이 지나간다든가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뭐 물이 지나간다 상수동 같은 경우에 이제 파괴될 때 그때 이제 그 파괴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 파괴는 두 가지로 되는데요. 하나는 관이 쪼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정방향으로 쪼개지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단면이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관이 이렇게 정방향으로 파괴되는 게 이제 거의 주파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볼게요. 이 관을 깨려고 하는 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이제 그 유체의 압력이겠죠, 압력. 압력이 이제 관을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관에 밀어내는데요. 이제 그 중방향 파괴 단면이 이게 이제 중방향 단면 파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단면 파괴예요, 단면 파괴. 그래서 저항력은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 보실 때 저항력은 요거 벽에 관에 작용하는 게 이제 저항력이고요. 작용력이 이제 저항력이 되고 그 다음에 유체압은 이제 어디에 작용하냐면 유체압은 이 관 안에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밀어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단면 파괴에서는 얘네가 이제 뭐가 되냐면 저항력 저항력이 되는 거죠. 저항력. 그 다음에 단면에 이제 유체압은 여기에 작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죠? 얘가 이제 유체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작용력이 될 거고요. 작용력. 여기서는 여기에 이제 작용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이해를 좀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관벽에 이제 저항력이 작용하죠. 여기에. 색깔이 좀 다르게. 이게 이제 저항력이 요 면에 작용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작용력은 요 면에 작용해요. 그죠? 그 수직응력의 형태로 이제 작용을 하는데요. 한번 우리 구해보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용력은 여기 이제 그 중방향 파괴예요. 중방향 파괴 시의 작용력은 어떻게 돼요? 여기 위치압을 Q라고 나타냈고요. Q, 아니 PP, 스몰 P라고 나타냈어요. 위치압을. P가 되는데요. 그 P가 여기 이제 여기가 P들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꽉 차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 P예요, P. 그럼 얘가 작용하고 있는 거 합력을 구해야 되겠죠. 꼭 합력을 구하는데 꼭 합력을 우리가 F라고 놓은 거야, F. 그래서 P에다가 L에다가 여기가 이제 R이죠, R.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2R이 되죠, 2R. 그죠? 2R.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EP, R이라고 이제 작용력이 구해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단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단면에 작용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관의 압력, 그죠? 반작용력. 그 관의 저항력이 이제 시그마고요. 그죠?
응력. 그 다음에 걔네가 분포하고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에 단면적이 어디에요? 이 T. 그죠? 판의 T가 되겠죠? 이렇게. 다시 그릴게요. 여기 길이가 L이 되고, 관의 길이. 그 다음에 여기 T. 요 안에 이제 뭐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응력이 작용하고 있죠? 저항력. 그죠? 시그마. 시그마 1이라고 표시할게요. 시그마 1. 그 다음에 단면적은 L 곱하기 T. 요게 몇 개 있어요? 위 아래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여기 하나 밑에. 그죠? 그래서 요 두 힘은 어떻게 돼? 같겠죠? 그죠? 같으면 중립상태죠. 그죠? 그래서 E, P, L, R은 뭐와 같다? E, 시그마 1, L, T. 요거와 같다. 그죠? 그래서 시그마 1은 요거 없어지고. 그죠? 그다음에 L 없어지고. T분의 PR.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T분의 PR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거 뭐 D로도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 R 대신에 뭐예요? T 2분의 P, D. 이렇게 나타내도 되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거. 작용, 반작용만 잘 생각해 보면 돼요. 네. 자, 이 관에서 종방향 파괴에서요. 종방향 파괴. 종방향 파괴에서 작용력을 구해보자고요. 작용력. 관을 밀어내는 거. 그죠? 그거의 단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여기가 얼마냐면 길이가 L. 그죠? 그 다음에 높이가, 여기가 중심이고 관의 중심. 여기가 R, 여기가 R. 그죠? 그래서 높이는 얼마예요? 2R이 되고, 2R은 뭐예요? 직경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떻게 돼요? 요렇게, 이렇게 지금 압력들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압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작용력, 그죠? 작용력 뭘 구한 거예요? F를 구한 거죠? F. 그죠? 그래서 요 크기는, 요 하중 강도 크기는, 요 크기가 얼마냐면 이게 Q가 되는 거죠, Q가. 이게 Q가 아니라 P. 스몰 P 같은 거, P. P니까 우리 어떻게 해주면 돼요? P에다가 단면적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P 곱하기 단면적 어떻게 돼? L 곱하기 2R.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 2, P, L, R. 이게 뭐야? 작용력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반작용력은요? 반작용력도 한번 그려볼게요. 반작용력도 우리 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제가 크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관이 되어 있는 건데, 관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관에 이제 어디가 저항이 하는 데가 돼요? 저항면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항면이 여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저항하는 힘, 여기서 저항하는 힘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제 반작용력, 저항력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저항력은 우리가 요 크기는 하중강도 여기
소용력 시그마 1이라고 그러고요.